볼리비아 대표팀의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이 한국에 0대2로 패배한 후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억지 미소도 사교적인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받은 한 전략가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감독은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의 패배를 전략적인 승리로 바꾸어 놓은 깊이 있는 분석, 하나의 설명을 내놓았고 그 모든 것은 손흥민의 천재적인 한순간 덕분이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미소의 배경에는 볼리비아가 결코 못하지 않았던 한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홈팀 한국을 상대로 고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선수들은 끈질기게 싸웠고 단지 개인의 번뜩이는 순간들의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을 때 기자들은 아쉬움, 개인적인 실수들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의 한 기자가 시작했습니다. 비에가스 감독님, 0대2 패배입니다. 하지만 꽤 만족스러워 보이시는데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계십니다. 경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자회견장 전체는 변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에가스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배에 만족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결코 패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저희 코칭 스태프와 젊은 선수들에게 멋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코어보드 위에서는 졌지만 선물,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서두는 즉시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패배에서 어떤 선물이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때 비에가스 감독은 자신의 전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온 목적이 친선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팀의 진정한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가 분석했습니다. 볼리비아는 깊은 리빌딩 과정에 있는 팀입니다. 우리는 젊은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유니폼을 교환하거나 관광을 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의 시스템이 최고 수준의 압박 앞에서 버틸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기 시작 54분 동안 깊숙이 물러서 공간을 봉쇄하는 우리의 수비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재능으로 가득 찬 한국 대표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무해하게 공을 돌리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55분. 거의 30m 거리에서의 프리킥. 순수한 천재성의 한순간.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손흥민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전환점의 순간을 지목한 후 비에가스는 왜 그 실점이 선물이자 그가 미소 짓는 이유인지를 지혜가 가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에가스의 깨달음. 왜냐하면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으로 제 젊은 팀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감독도 그 어떤 훈련 세션도 가르쳐줄 수 없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달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 축구의 잔인함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54분의 완벽한 수비는 단 1초의 천재성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선수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극히 낮은 기대 득점 XG, 값의 슈팅, 불가능한 궤적이 전반 내내 쏟아부은 그들의 모든 노력, 모든 땀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패배의 고통, 그 순간을 목격했을 때 극심한 무력감은 그들이 돌아갔을 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매 순간 완벽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분석은 손흥민의 골을 비에가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스스로 만들어줄 수 없었던
필수적인 백신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실전 교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찬사와 홍명보를 향한 일침. 교훈에 대해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한 후 비에가스 감독은 손흥민을 향한 찬사와 상대팀 감독인 홍명보를 겨냥한 정교하지만 지극히 단호한 비판으로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미소 짓는 이유는 제 젊은 선수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전문성이 듬뿍 담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말했습니다. 왜 한 팀이 단 한순간에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54분 내내 그를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완전히 고립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 저희의 장신 센터백들과 공중볼 경합을 하도록 강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공격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순간들만 상대하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들의 감독이 자신의 궁극의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했다면 스코어는 이 대연기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 비에가스의 이 양날의 분석은 즉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을 칭송하는 그는 핵무기다. 동시에 홍명보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 전 미국 국가대표 알렉시 랄라스는 폭스 스포츠에서 이렇게 논평해야만 했습니다. 비에가스 감독은 노회한 여우입니다. 그는 한국의 감독이 무능하다고 가능한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손흥민을 칭찬하고 상대 감독을 비판하며 자신의 패배에 대한 완벽한 변명거리까지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기자회견에서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전설이자 유명한 전 스트라이커였던 알리데이 또한 한 중동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유했습니다. 스트라이커로서 저는 손흥민의 기분을 압니다. 그처럼 스피드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가 등을 지고 뛰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뛰도록 강요받는 것은 끔찍한 재능 낭비입니다. 볼리비아 감독의 평가는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한국은 이강인을 보유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천재를 낭비한 대가를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한국 기자들 또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에가스의 미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즉, 그는 값진 교훈을 얻어가는 반면 상대는 제대로 운용만 했다면 훨씬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중앙일보는 이런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볼리비아로부터의 경종, 비에가스 감독,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사용법에 큰 물음표를 던지다. ESPN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볼리비아 감독, 손흥민에게 천재성에 대한 교훈을 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천재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 감독에게도 감사하다. 분명히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의 기자회견은 패배 후에 평범한 연설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하나의 패배를 정보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1초의 교훈에 대해 손흥민에게 감사함을 표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젊은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냉혹한 진실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비에가스의 미소는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 본 전략가의 미소였습니다. 어느 저녁, 손흥민은 비록 잘못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한순간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감독은 그의 지혜로 때로는 상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그들이 천재를 낭비하는 그들의 실수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와 함께하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